저는 이름은 신홍준이고 1955년 생입니다. 그리고 사는 곳은 증평의 대성베르릴에 살고 있습니다. 예. 가족 관계는 아들만 둘입니다. 그리고 손녀가 둘, 또 당연히 며느리도 둘. 네. 그래서 저하고 처까지 8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는 부모님과 또 조모,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셨는데 4살인가 5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고, 또 저는 6남매입니다. 6남매의 맞이가 되겠죠. 예. 또 그래서 제 밑으로는 남동생 2, 여동생 3이 있습니다. 뭐 어릴 때에 농촌에서 자라서 그냥 뭐 소 먹이, 풀 베고, 또 친구들하고 뭐 냇가에서 놀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나지 특별히 꿈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꿈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인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꿈은 아니래도. 그때 당시에는 제 애갓집이 청주였는데, 저는 저 시골 청안의 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웬일로 애갓집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하자면 저 애갓집으로 청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청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 학습하는 경쟁자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촌뛰기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학습에 좀 열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돌이켜 보면은.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거기 그 군사 교육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 군사 교육을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혹독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사관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사단에서, 이제 그때는 우리 청도교대만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공주교대, 뭐 강릉교대, 뭐 합동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때 하사관 훈련을 열심히 받고, 또 목요일, 토요일 날도 또 학교에서도 받았는데, 그때 열심히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같이 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서, 곁눈질할 뭐 여학생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뭐 교제할 시간도 없이, 그게 지금 와서는 보람된 겁니다. 예. 보람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이 나네요. 저는 2년을 좀 공백 기간이 있었지요. 예. 그때 왜냐하면은 거기 그 교사 발령이 적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그때는 뭐 보통 1년, 2년, 많이는 3년까지도 적체가 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시도로는 안 가고, 그때 동창들은 뭐 그게 이제 좀 빨리 발령 받으려고 서울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나는 충북을 떠나기가 좀 촌뛰기라 그러는지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충북에서 좀 늦더라도 충북에서 발령을 받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좀 참고 견뎠는데, 그 기간에는 청안에 좀 농토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또 그게 답답해서 우리 애갓집이 큰 사업을 했어요. 예, 아주 수도 사업인데 기업사를 했는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일도 외삼촌 가서 좀 일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예. 후회가 되지 않아요. 조금 발령은 늦게 받았어도. 아, 사모님, 저기 우리 집사람은 초임 발령이 뭐 그때는 친구들이 단양, 제천, 영동, 오지로 많이 났는데 나는 그때 다행히 계산이 원래 고향이라 그런지 하여튼 계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 거기 개강 줄기에 목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당연히 선후배가 있을 게 아닙니까? 교대. 근데 그 선배님이 그게 지금의 이제 우리 큰 처남이 되겠지요. 그 선배님하고 그 사모님이 살림을 사택에서 했는데 총각 시절에 나를 잘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 봤는지 그러니까 자기 신우, 자기 동생을 나한테 소개를 한 거지요. 지금 집사람을. 이제 그거는 그 선배나, 이제 그 우리 지금의 처남의 되겠죠. 그분이 학교에도 좀 성실하고 좀 가정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 동생이나 신우를 소개를 했지. 또 내가 뭐 좀 부실하고 그랬으면은 또 아무래도 매제가 되고 그러는데 나를 소개를 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자화자찬이 돼서 미안한데. 그런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그 총각이고 그러니까 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런데 뭐 참 예쁘다. 또 이 정도의 여자면은 나를 이해해주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소홀함이 없겠다. 그래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예. 바로 결혼을 했어요. 질질 끌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70년대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뭐 집도 허술하고 또 뭐 그 오두막집 같은 데서 살림을 꾸려 나가니까 뭐 빨래라든가 모든 문화시설 같은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참 나한테도 미안한 감이 내가 많은데 또 그냥 한편으로는 모두 다 그런 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과거 생각하면 뭐 마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위를 하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정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대에 고난의 길을 겪은 그 마지막 세대의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옷이 좋았습니까? 먹기를 잘하셨습니까? 또 뭐 지금같이 시대가 좋고 교통이 좋아서 또 관광을 다니셨습니까? 오로지 농촌에서 자식들만 보고 살아온 그 세월이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한 여인의 또 그 남자의 그 생애가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 그게 또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게 또 그 제 능력, 경제적인 능력 또 모든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가 고생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신 게 뭐 소설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느끼는 거라 저도 이거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만 고생한 건 아니다. 그 시절 다 그랬다. 이렇게 해서 자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을 달래보는 거지.
뭐, 우리 부모님은 왜 남 부모님을 호강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만 고생을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마음이 더 아픕니다. 아, 부모님이요? 부모님은 뭐 둘 다 보고 싶으시만 그래도 뭐 옛날 뭐 시조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호미도 날이건만은 뭐 그러니까 호미도 날이고 낫도 날이지만은 그래도 호미는 좀 무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틋한 청은 뭐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엄마에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또 엄마를 나를 키워주시고 뭐 다른 동생들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참 쌀밥이라도 이렇게 먹여주신 게 엄마인데 또 나를 좀 이렇게 인간으로 또 교사라고 그럴까 뭐 엄청난 직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역시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뭐 참 학자고 옛날에 그 학자분들은 그 집사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속을 썩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에 대한 그 학습에 대한 열의, 학습에 대한 자극 이런 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뭐 그 훌륭한 뭐 감히 판검사나 의사는 못 돼도 교사의 길을 가지 않았나. 늘 고맙고 애틋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루라도 부모님을 생각 안 하는 날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참 지금도 그래서 집에 가기가 청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가고 또 거기서 머물러 있고 싶지도 않고 더구나 그냥 거기서 좀 한숨 자겠다는가 하룻밤 자보겠다는가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에 대한 그 잘못한 점만 많고 또 부모님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죄를 많이 져. 글쎄 뭐 생애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다 그럴까 그런 거는 그 뭐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인데 그때의 그 환경에서 그랬는지 참 그때는 뭐 날씨도 춥고 뭐 어떻게 뭐 젊어서 그런지 뭔지도 모르게 넘어갔는데 그때도 하여튼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내가 날아갈 듯이 기분이 날아갈 듯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손녀들 태어났을 때 특히 맞이 손녀 그러니까 이름은 영경인데 영경이 태어났을 때 그 우울감에서 해방도 되고 해서 그런지 아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억에 남고 아주 환희스러운 그런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너무 더 오히려 자식이 더 기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막 그냥 눈보라가 치고 또 방도 오두막살이 방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 환경에 얼마나 대처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금줄을 치면은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펴지를 못했으니까 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추웠는지 또 집사람도 기저구 옛날에는
펌프지요. 펌프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펌프였어 그러는지 그게 얼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빨라가도 강가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그런 힘만 들었지 그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만해도 손녀들은 이게 환경이 다 개선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마음적으로 흐뭇하고 아주 뭐 기쁨으로 만끽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을 더 느끼고 또 제가 이거 퇴직을 해서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니 이제 인생이 다 된 거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인데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나도 또 할 일이 있고 또 후손이 생겼구나 하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잡념이라든가 우울증이 좀 사라졌다고 할까? 기쁨으로 좀 머리에 그 저기를 채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글쎄 뭐 좋아하는 단어 그러니까 좌우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전부터 좀 젊을 때부터 그 붓글씨를 좀 즐겨 썼어요. 이제 지금은 뭐 아무리 붓글씨 시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붓글씨를 즐겨 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 한자로 인내자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인내, 그 사람이 참을 인자를 많이 참으면은 뭐 복이 온다는 뭐 그런 말씀도 이건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은 거기에서 또 사람의 도가 트이고 화목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육을 했던 시대하고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교육 과정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그 스마트폰이고 너무 그 전자의 흐름으로 가는 시대지만 그래도 옛날 그 고전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중용도 있고 논어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 한문을 많이 알지를 못하지만 주역에 보면은 적선지간은 필유여경이라 남한테 선을 많이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그 본인이나 자기 집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한번 뭐 권하고 싶다고 그러나 그 글귀가 인상에 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주역도 좋지만은 중용도 요거 제가 좀 읽어보니까 사람 살아가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중용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가 이것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이거 뭐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풀도 뽑아야 되고 그러는데 가끔 있습니다. 잠이 안 오고 그럴 때는 이 주역이나 중용을 읽으면은 마음의 수양이라고 그럴까? 수행이라고 그럴까? 또 마음이 좀 다스리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 인생 70 고래이라고. 이제 그 말은 뭐 연령적으로 70까지 사는 게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겠지. 그런데 또 그 반면에는 마음도 비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뭐 베풀고 그러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재물도 중요하지만은 부디 건강하고 또 남한테 사랑으로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그래도 이거 한 개인의 지금까지 남겨놓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일생을 잠시나마 뒤돌아보게 하는, 회상해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자구 제기, 소인구 제인, 논어 우이렁궁편. 군자는 자기를 탓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을 탓한다. 처세 불구 문안, 어인 불구 순적, 도왕 삼매론. 세상에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한 40년 됐습니다. 초임 시절에 했으니까 한 80년도 그 정도 됐어요. 테니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마음만 먹으면은 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전신 운동도 되고 또 동호회 활동을 하면 본인의 운동도 되지만 또 사회 활동이 깊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또 유대도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테니스를 치니까 대화의 능력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요, 적극 권장합니다. 적극 권장하는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7330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게 이제 그 기본이라고들 그렇게 체육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테니스에 한번 이렇게 맞들이면은 좀 속된 말로 아주 운동에 미친다고 할까? 그렇게 되면은 7330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적극, 제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